장사꾼 트럼프, 사기꾼 이재명, 대리전 싸움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트럼프나 이재명은 말이 없습니다. 한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이 산같이 쌓여 있지만 아직은 하면서 말을 쏟아내지 않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대통령으로 인정을 받겠다라는 초조감 속에 하고 싶지만 대놓고 말할 수 없는 처지의 표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볼거리 가운데 싸움 구경이 재미있다 이렇게 말들 하십니다. 그런데 나라 운명을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에 싸움판을 재미 정도로 표현한다는 것, 제가 보더라도 아주 경솔하고 가벼운 그런 생각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이것을 나라 전체로 볼 것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 좁혀서 보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 속에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트럼프의 전권을 위임받았는지 그 내막이야 제가 잘 알 수는 없겠지만은 모스탄이 지난달 미 국제선거 감시단의 한국 대선판에 대한 충격적인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엊그제 14일 방한을 했습니다. 방한을 하는 그 자체가 뉴스거리이고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는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충격의 강도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언론들은 모스탄에 대해서는 일체 침묵으로 일관돼 왔었죠. 보수니 진보니 다 같이 이재명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도를 애써 줄이려고 애를 써왔었는데 모스탄이 한국에 와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참여하면서 뜨겁게 호응을 보이고 있으니까 보도를 전혀 외면할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 측의 집요한 방해로 장소를 교수회관으로 정했다가 서울대 정문 광장으로 옮겨서 집회를 열었었는데 어제 서울대 집회는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참가 인원수도 인원수지만은 공항 입구 당시에 그 열기도 엄청나게 뜨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엄청나게 어제는 뜨거운 그런 열기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아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나라다. 숨을 쉬고 있는 나라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도둑선거다, 부정선거다라는 팻말을 들고서 열심히 호응을 한 그런 집회였습니다. 아마도 어제 이재명은 거의 잠을 못 이루는 불안한 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핵심 내용은 이런 것이었었죠. 간단합니다. 브라질과 한국, 미국 등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선거 조작이 벌어지고 있으며 한국의 중앙선관위와 A웹이 어디입니까?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웹, 자유롭고 공정하게 투명하고 참여적인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국제기구였는데 이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성장과 그리고 발전을 기하겠다 해서 만들어진 A웹인데 여기가 부정선거의 온상이요 중심이 되고 있다라고 모스타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있다가 다시 부연해서 말씀을 드려보죠. 아무튼 모스타는 어제 서울대 집회에서 이런 것을 주 내용으로 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모스탄이 트럼프를 대신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보수 우파 지지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이 또 있지요. 김동아가 서대문 갑구의 초선 의원 김동아가
모산을 향해서 정체불명인 자 이렇게 비하하면서 아니 도대체 모산을 정체불명의 자라고 표현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어설프고 속이 좁은 자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러다가 깨갱거리면서 20여일 동안 고발하겠다 엄포만 놓다가 사라지더니 그 대타격으로 새로운 저격수가 박동규라는 변호사, 미국명은 앤드류 박이죠. 이자는 미국 뉴욕에서 이민자 관련 법률 지원을 해오던 자인데 윤석열 정권을 아주 강하게 비판해오던 그런 자입니다. 무속인 천공과 윤석열이 깊숙한 관계를 맺고 있고 천공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도덕성을 비난해왔던 자가 바로 이 박동규라는 자인데 박동규는 철저하게 이재명 편에서 이재명 색깔로 윤석열을 공격해왔던 그런 자 아니겠습니까? 박동규는 이런 얘기도 해왔었습니다. 비록 합법적인 당선이 됐다 하더라도 정권에 대한 비판을 막을 권리까지는 없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이 정상적인 조치다. 정당한 방법이다. 이렇게 합리화를 시켰고 실정법이 모두 정당한 것은 결코 아니다. 한일 합방보다는 한일 강제 병합이라는 표현이 옳겠지요. 가스라 데프트 조약, 그리고 6.3 한일 협정, 노예법, 짐 크로우법 등 모두 그 당시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통과된 실정법이었음을 명심을 하자. 그러면서 실정법이 악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합법화시킬 이유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박동규는 이재명 편에 서서 윤석열을 그리고 보수 진영을 공격하고 또 이번에 입국한 모스탄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동규는 모스탄이 방한을 하면서 이런 얘기 공항에서 일성을 했었습니다. 내란 숙의 윤석열의 감금은 인권 침해며 내란은 윤석열이 아니라 민주진영이 일으켰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윤석열 석방을 주장했다. 이것이 박동규의 워딩이었습니다. 박동규는 아무튼 모스탄의 이번 입국 발언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톤으로 비난을 했는데 내란 선동자이자 외환 유치 그리고 전쟁 획책의 자이다. 내란 숙의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계획했던 친위 쿠데타의 작계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들이고 모스탄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다. 그와 그의 동조자들은 대한민국을 민주, 진보, 평화 진영에 넘기느니 차라리 한미 간 극우 세력들의 초국적 연대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허물고 국민 주권을 찬달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 결국 모스탄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겨냥한 정치 공작의 도구다. 이렇게 극언을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동조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아무튼 박동규는 이재명 편에 서서 윤석열을 끝까지 공격하다가 이제 윤석열이 감금되고 모스탄이 여기에 대해서 지지 연설을 하게 되니까 그 화살을 모스탄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모스탄을 공격하는 것도 부족해서 윤석열에 대해서 극한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가? 그러면은 이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라 이렇게 말을 던지고 싶습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왜 선포했는가? 그 이유와 정당성을 당신은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170여 차례 법안을 제출했지만 이 모든 것을
다수당의 민주당이 다 거절했었죠. 그리고 탄핵총을 무려 30여 회 이상 남발을 했습니다. 국정을 마비시킨 그 원죄는 왜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일을 하려고 해도 손발을 묶어놓고 무정부 상태까지 끌고 가는 그런 작태를 당신도 법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보았는데 왜 말이 없습니까? 그런 집단의 행동이 정당한 행동이라고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이렇게 윤석열을 비판했습니다.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 하더라도 정권에 대한 비판을 막을 권리까지 부여한 것은 결코 아니다. 저 옳다라고 공감한다고 공감 표시했습니다.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 당연하다. 옳은 얘기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와 같은 논리로 이재명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당신이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그 말을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은 선거 전에 후보자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피고인이었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고 다시 이걸 파기 환송시킨 피고인이었습니다. 범죄자라는 얘기입니다. 이재명이 안고 있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난을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말을 하려고 합니까? 모사는 어제 연설에서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미 법무부와 국가정보국에 정식으로 보고를 했다. 이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트럼프에게도 보고가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가 이 보고를 듣는 순간 왜 침묵을 했을까요? 아니, 침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모스탄과 트럼프 둘만이 앉아서 나눈 대화였기 때문에 꽤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 국제개발처 USAID 이것을 없앴죠. 그런데 이 국제개발처가 없어지기 전에 미국의 돈이 대한민국의 중앙선관위와 AWEB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WEB에 돈이 흘러들어갔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중앙선관위와 AWEB을 조사할 권리가 있다라고 강조한 대목입니다. 합리적인 주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당시에 중앙선관위를 들어가 컴퓨터를 확인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것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아직까지 까발려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일입니다. 그때의 중앙선관위에 있었던 90여 명이 넘는 중국인들,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1차 조사를 했고 왜 거기서 중국인들이 있어야 하는지, 장기간 투숙을 했어야 하는지 그 문제 하나 하고 또 그중 일부는 미국 측으로 미 정보 당국에 의해 인계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켜볼 일입니다. 미국 측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로 우리가 조사를 했노라 가볍게 쉽게 발표하는 것 본 적 있으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발표하지 않습니다. 아마 모스탄도 여기에 대한 정보를 거기에서 얻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모스탄이 누굽니까? 법률가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1기 정부 때의 사법 형법 대사였습니다.
이걸 모를 리 없지요. 꽤 심각한 문제입니다. 박동규처럼 이재명식으로 콘만 그대로 근거도 없이 떠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모사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이재명의 소년원 시절도 접근했던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모스탄이 지속적으로 중국의 선거 개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맥과도 상통이 되고 있다. 저는 반드시 이것이 연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는 박동규가 모스탄을 저격하기 위해서 급하다 보니까 그냥 선동질 운운하면서 과한 말, 격한 말로서 선동질 한다고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확실한 팩트, 사실 증거를 내놓아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장사꾼 트럼프, 사기꾼 이재명, 대리 싸움 노름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트럼프의 침묵이 꽤 오래 가고 있습니다. 위성락이 루비오 쫓아가서 이재명 얼굴 체면 좀 세워달라고 애원했었는데 루비오가 한미 정상의 만남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일정을 잡자는 데 대해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만나 달라라고 애원을 했지만 아직은 루비오가 아직은 아니다라고 거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트럼프의 속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닷새 간의 모스턴의 일정과 트럼프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노련한 무당이 시퍼런 칼 위에서 작두해서 춤을 추지만은 선 무당은 오금에 절여서 바늘 방석에도 앉지 못하고 떨고 있다. 누구의 심정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